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커피, 특히 그 식후 커피 습관이 노년기 건강에 어땠는지 그 개인적인 경험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주신 분이 건강 생각해서 멸치나 시금치 같이 철분 많은 음식을 일부러 막 챙겨 드셨는데도 음, 결국 빈혈이랑 위험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의외의 원인이 바로 식후 커피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많은 분들이 식후에 커피 한 잔 하면, 소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식사하고 바로 마시는 커피가 위산 분비를 좀 더 촉진시켜서 아, 그게 위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소화가 아니라 부담이라.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커피에 들어있는 그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네네, 탄닌이요. 이게 철분 흡수를 생각보다 엄청 방해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식물성 철분 흡수는 뭐 60% 이상 저해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었죠. 와, 60%면 엄청난데요? 그냥 뭐 커피는 몸에 안 좋아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니까 언제 또 어떻게 마시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커피랑 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당신의 커피 습관은 좀 어떠신가요? 생각해 볼 문제죠. 자료 속 주인공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분도 처음에는 식후 커피가 소화를 돕는다고 굳게 묻으셨대요. 근데 정작 본인이 느낀 건 속쓰림이나 약간 더부룩함 같은 거였죠. 그럼 소화되는 느낌이 아니었던 건가요? 나중에 깨달으신 건데 본인이 개운하다라고 느꼈던 그 느낌이 사실은 위가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의 신호였다는 거죠. 개운함의 배신이네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식후에 바로 커피 마시던 습관을 한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따뜻한 보리차 같은 걸로 바꿨더니 그 숙쓰림이 싹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보리차로요? 네, 결국 자기 몸의 요구에 맞게 습관을 딱 조절하니까 변화가 온 거죠. 정말 자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군요. 그 철분 흡수 문제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싶어요. 멸치, 시금치 진짜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빈혈 수치가 낮았다니 이게 식후 카피 때문일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그 탄닌이 다시 등장하는 건데요. 이 탄닌이라는 게 식물에 원래 널리 들어있는 성분이고 약간 떫은 맛을 내잖아요. 네네, 떫은 맛. 근데 이게 철분하고 딱 달라붙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 철분은 최대 60% 이상 흡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랄까? 와, 60% 이상이라니 상상 이상인데요? 아니 그럼 애써서 막 영양 생각해서 챙겨 먹었는데 커피 한 잔 때문에 이게 다 허사가 될 수도 있다? 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사이에 시간 간격을 좀 충분히 두는 것. 보통 한 최소 1시간 정도, 그 정도 간격을 두면 철분 흡수율을 그래도 꽤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의 양만큼이나 먹는 때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렇군요. 1시간 기억해 둬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불면증이랑 불안감 얘기도 있었어요. 네. 카페인 문제죠. 네. 예전에는 뭐 커피 마셔도 잠 잘 잤는데 나이가 드니까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런 경험담이요? 이건 정말 흔한 경험이에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변하잖아요.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엔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에 머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떤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자료 속 주인공 분도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아예 커피를 안 마시거나 아니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식으로 딱 조절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 디카페인 커피 얘기가 또 인상 깊었는데 처음에는 좀 아쉬웠대요. 뭔가 커피 마시는 맛이 안 난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게 꼭 그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아니라 그냥 커피를 마시는 그 행위 자체?
그 시간이 주는 위안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부분이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결국 핵심은 커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커피를 마시는 나의 몸 상태, 나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는 그 태도인 거죠. 나를 먼저 살피는 태도. 네. 이 자료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내 속이 지금 괜찮은지, 마음은 편안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괜찮다 할 때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그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성찰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끊어 이게 아니라 잘 조절하고 필요하면 대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관찰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네. 오늘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커피를 무조건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내 몸에 맞춰서 커피와의 관계를 좀 다시 설정하는 지혜, 이걸 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식후 바로 마시던 습관을 좀 바꿔서 시간 간격을 두고 또 마시는 시간대나 양도 조절해보고 정 힘들면 디카페인 같은 대안도 찾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몸이 뭐라고 하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커피는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우리 일상의 다른 많은 습관들에도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전엔 나한테 잘 맞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거나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 습관은 없는지, 내 몸은 혹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당신의 몸이 혹시 커피에 대해서 혹은 다른 일상의 습관들에 대해서 어떤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빈혈 수치가 꽤 낮습니다. 그런데 위험 초기 증상도 보이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까지요. 그날 피로가 심해 병원을 찾았을 뿐인데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식사 후에 커피 자주 드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는 저에겐 습관이었고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식사 후 한 잔은 늘 해오던 평범한 일이었죠. 아침 햇살 받으며 한 잔, 점심 식사 후엔 입가심으로 또 한 잔, 외로움이 짙은 저녁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로울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커피를 끊으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커피가 나쁘다고만 말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노년의 몸에 맞는 커피 습관을 다시 설계하는 방법,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 신세 지지 않고도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생활 습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다면 언제부턴가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놓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커피는 끊기 어려운 위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커피를 계속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더 건강한 방법으로요. 당신도 커피를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실래요? 좋아요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라는 공감의 표현입니다. 구독은 이런 이야기 또 듣고 싶어요 라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그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시니어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식후 커피에 숨겨진 5가지 오해와 진실.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손이 제일 먼저 가는 건 커피잔이었습니다. 후식은 역시 커피지. 그건 저한테 몸에 밴 마무리의 예의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해서도 아니었지만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빠지면
뭔가 끝을 맺지 못한 기분이 들었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그랬고, 가족과 함께 일 때도, 누구를 만나든 항상 그랬습니다. 커피는 대화의 연결이자 내 마음의 정리였으니까요. 그리고 난 그렇게 믿었습니다. 커피는 소화에 좋아요. TV에서도 들었고 지인들도 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커피 마시면 속이 개운하잖아. 배부른 게 가라앉는 느낌이야. 저도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개운함의 끝에는 묘한 무거움이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식후 커피를 마신 뒤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슴 윗부분이 꾸르륵거리고 뜨거운 게 역류하는 느낌. 말로 하긴 애매하지만 분명 예전과 다른 감각이었어요. 요즘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러나 속이 약해진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죠. 하지만 그런 날이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이 되고 나서야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듣게 된 말. 위험 초기 증상이에요. 식사 직후 커피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게 원인이었나? 하나씩 실타래처럼 엮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에 좋다고 믿어왔던 커피가 사실은 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식사 직후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요. 이미 음식물로 자극받은 위에 커피가 더해지면 위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개운함이라는 느낌이 사실은 위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며 보내는 신호였다는 걸요. 소화를 돕는 게 아니라 속을 자극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날 이후 식후 커피를 멈췄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고 커피는 식사 후 1시간쯤 지나 마시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속쓰림이 사라졌고 식후에 불쾌한 더부룩함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커피를 포기한 결과가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한 결과라는 걸 알게 됐죠. 나는 늘 내 몸과 함께 살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내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커피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 향, 그 온기, 그 시간. 저는 아직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후 1시간, 그 기다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속이 편하고 마음이 느긋해지고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커피를 끊지 않아도 내 몸에 맞게 마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배움입니다. 선생님, 저 멸치 정말 많이 먹어요.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정말 억울했어요. 검사 결과엔 빈혈 수치가 낮다고 적혀 있었고 나는 하루에 2번씩 반찬으로 멸치를 먹었거든요. 집에 있는 김치통 옆엔 늘 멸치볶음 반찬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침마다 두유 한 잔, 시금치 무침도 일부러 챙겨 먹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빠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예전엔 30분 정도 걸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고 가끔은 눈앞이 뿌얘지기도 했지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피로감이 사실은 빈혈의 증상이었다는 걸 병원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이후 나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질문 하나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철분을 먹었는데 왜 흡수가 안 됐을까?
집에 돌아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멸치 먹어도 빈혈 오는 이유. 철분 먹는데 흡수가 안 되는 경우. 그렇게 헤매다 발견한 한 문장. 식사 후 커피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설마 커피 때문인가?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커피 속 탄닌 성분은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60% 이상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경우 빈혈 예방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걸 읽는 순간 하루 2잔씩 식후에 마셨던 커피가 내가 삼킨 철분을 놓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이 화로 바뀌고 화는 곧 내가 내 몸을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커피 마시는 시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식사 직후 커피는 금지. 식후 1시간 이상 지나야 허용. 아침엔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오후엔 가볍게 디카페인으로 대체.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3주쯤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걸을 때 숨이 덜 찼고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뚜렷했던 건 이유 없이 무기력한 날이 줄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커피를 끊은 결과가 아니라 순서를 바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그 커피를 위로로 만들지, 방해로 만들지를 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시는 양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시는 타이밍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식후 10분에 마시는 커피와 식후 1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몸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몸도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커피를 줄이지 않고도 바르게 즐기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불면이 시작된 건 꽤 오래전입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깊은 잠은 다 지났지. 원래 새벽에 한두 번은 깨는 거야. 그런 말들을 믿고 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밤이 늘어났고 하루 종일 졸린데도 막상 밤이 되면 눈꺼풀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숨어있는 불안이 고개를 드는 밤이 서서히 늘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장은 괜히 두근거렸고 심지어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식은땀도 났습니다. 처음엔 갱년기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날은 단지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갱년기 때문만은 아닐 텐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디카페인 드세요. 저도 카페인 민감해서 오후엔 안 마셔요. 그 순간 나는 멈칫했습니다. 민감이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마셔도 가슴이 뛰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퍼즐처럼 이어졌습니다. 혹시 나도? 나는 커피를 하루 2~3잔씩. 그중 한 잔은 저녁 6시쯤 마셨습니다. 생각 없이 마셨던 그 잔이 내 밤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커피 시간을 바꿨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금지. 오전엔 진한 커피 한 잔만. 오후엔
허브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 처음엔 심심했습니다. 커피 없이 저녁이 허전했죠. 하지만 5일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밤이 편안해졌습니다. 심장이 조용했고 자다 깨어도 다시 잠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나를 덮치던 이상한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카페인이 내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었던 건 이전의 몸 기준이었을 뿐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 예전이 아닙니다. 몸은 변했고, 마음도 바뀌었고, 내가 기대는 것조차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커피는 하루를 깨우는 오전에 한 잔이면 충분했고, 마음을 덮는 저녁에 따뜻한 무카페인 한 잔이면 좋겠습니다. 커피는 끊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게 다시 초대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커피를 끊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물론 커피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에게 커피는 그냥 음료가 아니었거든요. 아침의 시작이었고, 혼잣말의 시간이고, 마음이 가장 조용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없애야 하나? 그건 단지 커피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하루의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눈에 띈 단어, 디카페인. 그땐 그 단어조차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맛이야? 빠진 커피는 커피가 아니지. 마치 무언가 모자란 느낌. 그 허전함이 눈앞에 먼저 떠올랐죠.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해볼 수는 있잖아. 끊지 않아도 바꿔볼 수는 있잖아. 그날 저녁 조용히 내려본 처음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향은 생각보다 익숙했습니다. 입에 머금자 쓴맛보다 먼저 느껴진 건 따뜻함이었고, 그 따뜻함이 퍼지자 생각보다 덜 허전했습니다. 아, 커피가 주던 위로는 카페인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갖는 나 자신이었구나. 그걸 그 잔이 말없이 알려줬습니다. 조심스레 바꾸기 시작한 루틴. 아침엔 진한 커피 한 잔, 오후엔 디카페인 한 잔, 저녁엔 허브티로 마무리. 몸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줄었고 가슴이 덜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단지 카페인을 줄여서가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커피는 다시 내 하루 속에 있습니다. 단지 예전처럼 무심하게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다시 초대된 친구처럼. 디카페인이라는 이름이 예전엔 빠진 것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오히려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허전함이 아니라 여백, 중독이 아니라 쉼표. 그렇게 커피는 다시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침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고 커튼을 걷는 일도, 주전자를 올려놓는 일도 더는 무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길은 조금 느려졌고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잠을 깨우기 위해 마셨던 커피였지만 지금은 나를 깨우기 위해 마십니다. 그게 단지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나만의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면 햇빛이 팔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그 위에 잔을 올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시간.
요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누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커피잔을 감싸진 두 손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내가 내 옆에 있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내가 만약 계속 예전처럼 커피를 마셨다면 어땠을까? 속은 점점 더 쓰렸을 테고 밤잠은 더 짧아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를 피해야 할 무언가로 여기며 미워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커피와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보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존중해준 나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커피가 내 몸을 해쳤던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몰랐던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내 몸이, 내 감정이 어떤 커피를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덜 진한 커피,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마시는 커피. 그건 더 이상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위로입니다. 나는 여전히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마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나를 먼저 마주보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십니다. 속이 괜찮은지, 마음이 괜찮은지, 하루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렇게 나를 살펴본 뒤 나는 오늘도 커피를 따릅니다. 커피 한 잔, 그리고 그걸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커피 시간에 조금 더 따뜻한 여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괜찮다면 오늘도 커피 한 잔 하셔도 됩니다. 단지 그 잔이 당신을 더 아끼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